드림위버로 제작하는 모바일 웹가정 강좌를 맡은 김기민이라고 합니다. 자, 드림위버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이지빅 도구 중에 가장 대표적인 툴이 될 거고요. 자, 일단 설치하는 과정은 생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버전은 드림위버 CC까지 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설치하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일단 무료 체험판 버전으로 설치를 하시고 일반적으로 구입을 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설치를 통해서 드림위버를 제작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드림위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일반적인 에디터 기능보다는 쉽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지빅이라고 하죠.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점을 보게 되면, 자, 모든 브라우저 또는 디바이스에서 최적화된 멋진 사이트를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와 개발자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신속하게 제작하고 다양한 곳에 게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 창과 코드 창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고 그리고 유연한 코딩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적인 보조 툴을 사용함으로써 오류를 줄이고 사이트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편하게 사이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시작 템플릿을 사용하게 되면 요구사항에 따라서 웹이라든지 앱 같은 그런 구조들을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화면 크기에 맞게 조절되는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미리 보기 기능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지금처럼 볼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툴은 일단은 CS6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업에서 사용하는 버전인 CS6 버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치하는 과정들은 생략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자, 지금처럼 기본적인 화면 옵션이 설정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따른 이런 화면을 보게 되면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바라고 해서 상단 바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바에서는 각각의 작업 용도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워크스페이스 공간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바라고 해서 일반적인 메뉴들을 지금처럼 진열한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환경 변화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처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워크스페이스를 변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큐먼트 툴바라고 해서 자, 새로운 창을 한번 드러내 보면 자, 크리에이트 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창을 새롭게 여시게 되면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창을 여기서처럼 스플릿으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스플릿으로 분리하시게 되면 그러면 위쪽에 있는 이렇게 해당하는 도큐먼트 툴바라고 있는데요. 자, 작업창에 여러 가지의 뷰,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보기 옵션 등과 같은 것들을 아이콘으로 표시한 것들이 되고요. 일단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코드 뷰, 그 다음에 스플리트, 디자인, 그 다음에 라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라이브 뷰라고 하게 되면 자, 디자인 뷰와 비슷하지만 자, 브라우저에서의 결과 화면과 좀 더 비슷하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라이브 뷰 상태에서는 웹 문서를 편집할 수가 없습니다. 자, 라이브 뷰를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오른쪽 창이 브라우저처럼 표시가 되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자, 이건 이제 옵션을 지금처럼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보통 브라우저에서 표기하는 방법들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드림위버는 기본적으로 자, 코드 틀에서만 작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코드에서 작업한 내용들을 화면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스플리트라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지빅 도구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에디터를 사용해서 쉽게 편집 화면들을 편집할 수 있다라는 기능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저희가 쉽게 편집할 수 있는 도구들이 뭐가 있냐 하면 작업 도큐멘트에 따른 웹 문서에 제목을 변경하게 되면 그러면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타이틀 부분에다가 이렇게 뭐 첫 번째 문서라고 이렇게 한글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서라고 작성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쪽에 있는 그 타이틀 태그 형식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일단 이제 드림위버 툴에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처럼 실제 HTML 근간이 되는 태그들을 학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SS,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기본적인 학습을 하고 계셔야 그래야지만 전반적인 이 툴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처럼 이 내용들을 저희가 도큐먼트 툴바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이제 메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가 기본 작업 화면을 살펴보게 되면 자, 애플리케이션 바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메뉴 바, 그 다음에 작업 영역 전환기, 작업 영역을 여기서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라고 보통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큐먼트 툴바라는 형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도큐먼트 툴바는 자, 코드 뷰, 그 다음에 스플리트 뷰, 디자인 뷰, 라이브 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서창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문서창과 그 다음에 코드뷰 창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패널이라고 되어 있고요. 패널이란 내용들은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각각의 옵션마다 다른 내용들을 표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표시줄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작업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는 구조들을 각각의 지금 디바이스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한글 표기를 한번 해보게 되면 그러면 자, 뷰 기능으로 보여지는 이런 화면들을 미리 보기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작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 이렇게 해당하는 지금처럼의 데스크탑 사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블릿 사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사이즈가 있고 이렇게 각각의 사이즈별로 자, 뷰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작업창,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지빅 도구로서 저희가 이제 확대 기능이라든지 축소 기능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툴 기능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그 이동 툴 기능들도 있고요. 확대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해당하는 도큐먼트 사이즈가 있고요. 다운로드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유니코드 방식 그러니까 인코딩 방식도 적혀져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프로퍼티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속성 창들이 제공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각각의 내용들을 지금처럼 그 해당하는 내용들 형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작업 환경들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작업 환경들은 일단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거고요. 작업창에 따른 이런 워크스페이스는 자, 위에 있는 이런 창에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워크스페이스는 제가 봤을 때는 클래식 방식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되죠. 작업 영역은 보통 이제 클래식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작업 방식은 보통 디자이너를 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클래식 방식으로 놓기도 하고 이런 작업에 따른 그런 용도에 맞는 그런 작업 환경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를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환경에 따른 내용은
자, 상단에 있는 영역에서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클래식으로 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안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워크스페이스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워크스페이스 레이아웃에서도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똑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자, 이 기능들은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다음에 객체를 삽입하는 내용에 대해서 참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객체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인서트 패널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작업 내용들을 삽입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내용,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인서트 패널이 되는데요. 각각의 내용마다 자, 레이아웃이라든지 폼이라든지 뭐 데이터라든지 뭐 SPRY, jQuery 모바일 이런 내용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커먼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면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는 이제 하이퍼링크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인서트 패널 같은 경우에는 자, 상단에 있는 기능들을 보게 되면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저희가 디자인 창에서 변경 구조를 가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자, 왼쪽에 있는 건 코드 창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디자인 창으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분리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금 작업 환경은 데스크탑 사이즈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차이점은 뭐가 되냐면 일단 이제 제가 드리버의 그 왼쪽 창, 그러니까 코드 창에서 이렇게 엔터 기능을 치게 되면 그러면 단순하게 코드가 개행 처리되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오른쪽에 있는 영역에서 제가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코드로 전환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코드 영역이 왼쪽에 표시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게 왼쪽 영역의 편집 방식과 그 다음에 오른쪽 영역의 편집 방식이 다르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 그러면은 이렇게 해당하는 코딩 방식이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의 어떤 에디트 과정을 통해서 왼쪽 태그를 얻어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편집 기능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전환되는 태그 형식들도 기억을 해야만 되겠죠. 그래야지만 온전한 이런 형식을, 웹 형식을 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드리버 자체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자체적인 이런 에디트 기능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인서트 기능에서 하이퍼링크 기능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기능을 다 확인할 수는 없고 자, 눈에 띄는 기능들만 먼저 확인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 내용은 하이퍼링크라고 되어 있죠.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구조는 지금처럼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이퍼링크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하이퍼링크라는 속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때에는 텍스트가 뭐가 써지고 그 다음 링크 구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네이버로 좀 가려고 하는 거죠. http www.naver.com 자, 이렇게 해서 지정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이라고 하는 영역을 링크하는 지금 경로가 되는데 자, 일단은 뭐 저는 새 창으로 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링크할 때에 표시되는 어떤 기능키가 되겠는데요. 타이틀 부분을 자, 이렇게 자, 이게 약간 오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자, 퍼스트 링크라고 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는 뭐 탭키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만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작성을 하고요. OK를 눌러 주시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링크 형식에 따른 이 태그가 생성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링크를 처리하는 기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저장을 먼저 해볼까요?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하신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새 폴더를 하나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제가 자, 드림위버 강좌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HTML 문서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HTML 형식은 지금처럼 렉처 1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시켰고요. 그러면 경로가 저장된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장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HTML 문서로 저장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저장을 하신 다음에는 보통 브라우저로 보게 되는데, 자, 브라우저에 따른 이런 설정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일단은 크롬 브라우저로 일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라든지 파이어폭스 같은 기능들, 프로그램들을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 브라우저로 진행을 하시고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 제도도 있지만 저희가 드림위버를 통해서 웹디자인 기능사 문제도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에도 저희가 기준이 되는 그런 브라우저는 바로 크롬 브라우저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열어보시면 지금처럼 에디트된 화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아까 전에 봤던 그런 링크를 보게 되면, 자, 마우스 올리게 되면 아까 전에 확인해 보셨던 이런 타이틀 영역이요, 확인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타이틀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자, 마우스 올렸을 때의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링크라고 하는 아까 전에 첫 번째 인서트 패널에서 입력했던 그런 링크 아이콘을 통해서 얻어졌던 그런 결과물은, 자, 링크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새로운 창으로, 자, 드림위버 웹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다음번에 있는 인서트 패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서트 패널 보게 되면 두 번째 아이콘은 이메일 링크죠. 이메일 링크는 이메일 주소를 지금처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 창을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요, 그러면 똑같은 링크 형식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내용들은 저장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링크 형식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일반적인 이미지나 표처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객체를 삽입할 때에는 저희가 커먼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새로 고침을 하시게 되면 또 링크가 이렇게 열리고 있죠. 그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이메일 프로그램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네임드 앵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네임드 앵커라는 건 화면 안에서의 링크 구조를 가지게 할 때 쓰는 구조가 되고요. 자, 마지막 부위에다가 제가 네임드 링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앵커 네임은 뭐 마지막 부분이라고 해서 버튼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버튼이라고 지정하면 지금처럼 네임드 앵커가 하나 지정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보통 봤을 때 웹페이지 상에서 지금 일반적인 웹페이지를 가게 되면 왜 위로 가기 아래로 아래쪽 내용 보기 뭐 그런 기능들이 있죠. 그런 기능들을 지금 네임드 앵커라는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객체를 삽입할 때 커먼 이런 인서트 패널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드림위버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조금 시간을 둬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자, 일단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의 작업 환경들을 공부해 보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저희가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이트를 등록하시고 로컬 사이트를 등록하시고 제작을 하게 되고요. 자, 로컬 사이트를 등록을 하실 때는 드림위버에서는 지금처럼 뉴 사이트 방식으로
사이트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이트를 만드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서 어떤 강좌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파일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자, 로컬 사이트가 지금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서버를 세팅하듯이 해당하는 컴퓨터를 하나의 웹사이트에 로컬 사이트 경로로서 등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로컬 사이트에 따른 경로를 제 로컬 컴퓨터에서 지정하고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컴퓨터 내에서 로컬 사이트를 먼저 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샘플 예제로 드리는 내용들은 로컬 사이트에 먼저 등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사이트의 뉴 사이트 기능으로 새롭게 사이트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관리하기라는 기능으로 아니면 패널에서 사이트 관리라는 기능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사이트에서 뉴 사이트 기능을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사이트를 새롭게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 드림위버 웹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드림위버 자, 모바일 웹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그 폴더가 있어야 되고요. 자, 이 폴더의 이름은 한글로 지정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물론 자, 안에 있는 경로는 영문으로 제작이 돼 있어야 되고요. 자, 일단은 이제 저는 내 문서에서 드림위버로 시작하는 모바일 웹과정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죠. 자,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저희가 강좌 내용들을 이렇게 새로운 폴더 형식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좌는 1번 강좌일 경우에는 01번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폴더를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 로컬 사이트 폴더라고 되어 있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까지 경로 지정은 드림위버로 시작하는 모바일 웹과정 경로 안에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장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기능으로 저장을 하시면 그러면 지금처럼 자, 일단 이제 다른 패널들은 빼더라도 지금처럼 로컬 사이트가 개설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작업되는 내용들은 여기에 제작이 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파일 내용을 세이브 에즈로 자, 경로를 안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아까 전에 작업했던 폴더의 사이트를 신설했던 부분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링크까지 경로를 연결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렉처 1번이라는 렉처 1.html 문서로 지금 안에 만들어진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만들어진 내용들은 지금처럼 사이트를 새롭게 만들어서 경로 안에다가 지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지정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렉처 1번에 보게 되면 그 렉처 1.html은 해당 경로 안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이트를 확인하실 때는 사이트의 파일 패널에서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안쪽에 사이트에 사이트 관리라는 기능이 있죠. 사이트 관리라는 기능 지금처럼 자, 드림위버 모바일 웹이라는 과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안에 내용들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이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현재 지금 HTML이 연결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전체적인 웹 디렉토리를 이런 식으로 확인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리모트 서버라고 하는데 해당하는 지금 서버 측, 그러니까 서버 측에다가 연결할 때도 이런 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로컬 뷰로만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처럼 사이트를 새롭게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저장 기능을 사용해서 저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새로운 문서를 여실 때는 파일 뉴로 이렇게
해당하는 창을 여시면 되시고요. 파일 U로 여시게 되면 그러면 여러 가지의 그 디자인적인 템플릿이 제공이 되고 있죠. 자, 일단은 이제 HTML 그리고 HTML 템플릿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브랭크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공되고 있는 각각의 코드 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브랭크 페이지에 저희는 HTML 사용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레이아웃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공하지 않고 논으로 해서 새롭게 이렇게 크리에이트 기능으로 제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문서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처럼 문서를 열게 되면 자, 이전 버전의 문서를 열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을 할 때는 자, U 버전으로 여실 때요. 일단은 HTML5 도큐먼트, 독타입은 HTML5 도큐먼트로 여시고 진행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독타입은 항상 HTML5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크리에이트 기능으로 문서를 열어주셔야 저희가 작업하는 정상적인 문서 형식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문서를 만드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저장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렉처 2번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저장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처럼 해당 사이트에 렉처 1번과 렉처 2번 이렇게 해서 해당 경로들을 확인해 나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문서를 열어주실 때도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게 파일 오픈하셔도 되시고요. 자, 문서를 다 닫으시게 되시더라도 여기서 해당하는 지금 파일 패널에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그러면 해당 창들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문서를 여실 때 지금처럼 파일 패널을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렉처 1번.html 이렇게 드리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글자를 한글로 이렇게 제작을 하셨고요. 자, 여기서 작성을 하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자, 코드 뷰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오른쪽에 코드 형식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